자,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 이성적인가요? 아니면 이성적이질 않은가요? 네, 절대 이성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감정이 정하고 본능이 정하고 이성이 합리화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방어 기제의 결과물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런 무의식을 상대로 한 영화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인셉션이라고. 광고들도 보면은 이런 무의식을 공략하는 광고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 광고 대표적이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치료를 잘하는 한의원이란 무엇인가? 뭔가요? 근거가 뭔가요? 치료를 잘한다는 근거? 경력이 화려한 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떤 한의원 굉장히 치료를 잘해. 원장님이 굉장히 용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런데요? 그 원장님 장침을 놔.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나요? 네. 환자가 많아. 환자가 많으면 치료를 잘하는 한의원일까요? 원장님의 외모나 말투가 아주 신뢰성 있는 외모나 말투예요.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근거가 될까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원장님 실력이 굉장해. 그래서 왜 그런가요? 여쭤봤더니 전화를 받는데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신대요.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나요? 네. 오래된 한의원, 뭐 몇 대 한의원 이런 거 있죠. 이게 정말 괜찮은 한의원의 치료를 잘한 한의원의 근거가 될까요? TV에 나왔다고. 근데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한의원을 치료를 잘하는 한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은 그 환자분들, 어떤 한의원이 치료를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의 마음은 우선 그 한의원이 마음에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이 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의원이 마음에 들어. 근데 마음에 든 이유가 그냥 좋아. 그냥 왠지 모르게 좋아. 이러면 내가 우습잖아요. 우스운 사람이 되잖아요. 남들한테 어떤 A라는 한의원 정말 좋아. 왜 좋은데? 그냥 좋아. 이러면 내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돼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력이 화려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즉 사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처음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재밌는 말 제가 들어서 따왔어요.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은 공감할 거예요. 나보다 빨리 달리는 놈은 미친놈이고 나보다 늦게 달리는 자는 거북이다. 늦게 달리면 왜 이렇게 느려? 바쁜 세상에. 나보다 훨씬 빨리 달리는 사람은 쟤 진짜 미쳤다.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네.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막 이성이니 본능이니 합리화니 이런 얘기 왜 하시나요? 왜냐하면은 이성 본능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주는 의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해요. 우리가 본능 합리화의 기전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을 판단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죠. 의학 연구의 실행의 주체는 인간이죠. 연구와 실행의 주체는 인간이죠. 그러므로 의학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연구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시간적인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속담이 있죠.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면서 배를 쳐서 떨어진 건지
까마귀가 날고 잠시 후에 배가 떨어진 건지, 이게 시간적 선후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한의원을 하다 보면은 한약을 먹고 한 열흘 정도 먹었더니 설사를 해요. 이런 불만사항을 제기할 때도 있고, 어제 침 맞았는데 허리가 더 아파요. 우리가 이런 불만사항을 접하면 우리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꼼꼼히 따지죠. 정말 어제 뭐 한약 말고 다른 거 먹은 건 없어요. 침 맞고 뭐 무리하진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어제 원장님 약 먹고 너무 좋았어요. 어제 침 맞았더니 허리가 싹 나았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우리? 역시 난 훌륭해. 역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죠. 꼼꼼히 따져볼 수도 있어요. 네. 의학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거 유명한 그 드라마죠. 범인 잡는 드라마. 범인을 잡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의학연구 방법론은. 의학연구 방법론이란 어떤 기준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거죠. 요통 환자 A씨는 한의사 이시영의 침치료를 받고 요통이 호전되었다. 여기서 질문. 침치료는 요통에 효과가 있을까? A의 요통은 침치료 때문에 좋아진 건 맞긴 맞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다음 증례 케이스 스터디를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제목은 복약침을 이용한 만성 둔부 점액낭염 치료에 대한 증례 보고 실제 논문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만성 둔부 점액낭염으로 진단된 52세 여자 환자가 복약침 및 한방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 논문을 보고. 자, 첫 번째, 만성 둔부 점액낭염은 복약침 및 한방치료로 호전된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나요? 만성 둔부 점액낭염으로 진단된 50세 여아는 복약침 및 한방치료의 효과로 호전되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그 여자 환자는 이 치료로 호전된 건 맞나요? 세 번째, 만성 둔부 점액낭염으로 진단된 52세 여아를 복약침 및 한방치료로 치료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시간의 나열입니다. 어떤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치료가 들어갔는데 그 여자 환자분이 나았다. 이 치료 때문에 나았는지 저절로 나았는지 다른 치료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증상이 호전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맞지? 시간 순으로 그냥 사건을 나열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디스크립티브 스터디라고 해요. 묘사하는 스터디, 연구라고 합니다. 네. 만약 이런 케이스가 만 케이스가 있으면 어떨까요? 만 케이스?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여전히 일기장이에요. 네. 케이스 스터디는 처럼 가설을 세우는 기초 작업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성 둔부 점액낭염과 복약침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다면 새로운 실험을 설계를 해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원 예비연구에서 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 간염 환자한테 입원한 환자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뭐 드셨어요? 60%가 한약 먹었다 그러고 30%가 건강식품, 7%가 일반 의약품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독성 간염의 원인은 한약이나 민간요법 때문이다. 맞나요? 이게 맞나요? 만약 이런 식으로 맞다고 얘기를 하면 물 마시는 거 어때요? 독성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한테 여기서 물 마신 분 100%될 거예요. 밥 드신 분 100%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근거가 되지 못하죠. 네. 이것도 이제 예비 연구일 뿐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잘못된 거예요. 네. 더구나 이런 걸 뉴스에 낸다. 문제가 있죠.
의학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치료와 효과 혹은 치료와 부작용 사이에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타당성을 입증을 하려면 타당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네. 일종의 반증론 같은 건데 이게 틀리지 않으면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타당성에 저해 요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돼요. 타당성의 저해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이어스, 빗둘림, 두 번째는 교란 효과, 세 번째는 우연. 요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죠. 빗둘림. 연구 대상의 선정 오류. 한의원 내원 환자 대상 연구. 이런 거. 한의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의학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것은 한의학에 우호적인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대상 선정이 잘못될 수 있겠죠. 자료 수집상의 오류. 의사가 약을 주고 약 먹으니까 좋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런 것을 두 가지를 이제 핏둘림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교란 효과. 제3의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봉약침을 이용한 둔부점액낭염 치료에 대한 증례 보고에서 개입 가능한 인자는 시간이 흐름,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나았을 수도 있어요.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수도 있고 다른 한방 치료 때문에 나았을 수도 있고 집에서 환자가 개인적으로 다른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우연.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는 결과. 요통이 생겼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나았다. 이게 기도 때문에 나았는지 아니면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는데 마침 또 기도를 했는지 이게 시간적인 인과관계인지 시간적인 관계인지 선후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은 통계적 검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상수를 왕창 늘리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대상수를 늘림으로써 저해 요인을 없앨 수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저해 요인을. 한마디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타당도를 가져야 해요. 모든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서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첫 번째 빗둘림, 교란 효과, 우연.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 어떤 근거라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없으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다시 한마디로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 선택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비교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교란 효과를 없애고 우연을 뛰어넘은 대상수를 확보해요. 대상수를 우리가 100케이스, 1000케이스, 10,000케이스 이렇게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RCT라고 해요.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요걸 통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두 번째는 비교군 대조군을 나눠서 교란 효과를 제거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왜 의학연구 방법론을 알아야 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이성적이거나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의사도 인간이니까 객관적이진 않고 그러나 의학은 객관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EBM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EBM 하면 뭐가 좋은가? 모든 학문이 근거 중심 의학이에요. 현재 모든 학문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근거 중심 의학에 근거 중심에 익숙해요. 근데 한의학만 이걸 하지 않는다.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화 표준화가 되어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세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혈세예요. 사람들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근거 없는 곳에 허투루 쓴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에요. 또 학문의 발전을 하려면 서로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 이래서는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자, 첫 번째, 현대인은 EBM에 익숙하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비하하는 말 중에 한무당, 무당이다. 무당이라는 건 뭐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일반인의 인식이 그렇고 대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국민의 혈세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곳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 논문을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자.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정체되면 도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어느 학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만성 요통의 침치료에 대한 제가 아주 높은 등급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NEJM이라고 유명한 잡지죠. 아주 권위 있는 잡지에 만성 요통 환자의 침치료에 대한 연구가 실렸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유는 기전은 알 수 없지만 침치료를 한 군에서 만성 요통이 유해한 결과를 가진다. 자, 이 논문이 나오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송미연 교수님이라고 경희대 송미연 교수님께서도 이런 논문. 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자, 기분이 좋죠? 이게 국민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진료한다는 것, 의학적 근거 없이 진료를 한다는 것, 우리 흔히 뇌내 망상이라고 하죠. 네. 이런 얘기예요. 존중해야 된다. 근거 없이 진료하는 한의사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 같은 한의사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여기 적힌 건 실제로 제가 다 본 문구예요. 3개월 후 당신 3개월 후 중풍 걸린다. 이런 얘기. 협박성 마케팅이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1년 동안 침 맞으면 알레르기 없어진다. 당뇨병 완치의 약속. 당뇨병 완치시키면 몇 주 안에 노벨상입니다. 혈압약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네. 이 한의사 선생님의 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아나키 논란 주요 쟁점 3가지. 백신 부작용. 여기서 한의사 김효준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아나키의 아토피 치료는 한의학, 서양의학을 떠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논문을 발표해 동료들과 논의하니 논리적인 치료 체계를 잡아야 한다. 이게 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요새는 한의사협회도 이런 식으로 뇌내 망상으로 진료를 하는 사람에게는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네, 선 긋기를 해요. 이건 한의사 전체의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의사 전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요. 네. 자, 기사 내용 중에 치료법이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인데 의료인으로서 발표한 논문은 왜 없나? 논문에 담아 동료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나? 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연구한 결과다. 내가 논문을 쓴 적은 없지만 화상을 입었을 때 37도에 물로 응급조치를 하면 훨씬 잘 낫더라.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동물학대라고 생각했다.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서 동물학대인 것 같아 하지 못했을 뿐이다. 대신 카페에 완치 후기가 많이 있다. 논문이 필요하면 내겠지만 그거 없다고 아동학대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논문을 틈도 없다. 자, 댓글 어떻게 달렸을까요? 네. 내가 이래서 한의사를 무당으로 본다. 정신감정 한번 받아봐야 할 듯.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답변해도 부족할 판국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라. 요즘 학부생들도 학술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논문을 찾아서 근거를 제시한다. 요 사람 때문에 한방 이미지 바닥 치겠네.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의 문제는 연구, 근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네. 자, 아까 얘기한 근거란 건 무엇인가? 개념이 없고, 두 번째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우리 한의사라는 것이 면허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의사 면허증? 여러분 그 영화 알죠? 007이라고. 007의 부제가 007 살인 면허예요. 살인 면허. 그 영국의 그 국가에서 그 007한테 살인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줬다. 이런 컨셉인데요. 면허라는 것은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네. 한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인정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에비던스 레벨이 나와 있는데요. 그레이드 1이 있고 그레이드 1, 2, 3, 4, 5, 6, 7 있죠. 네. 나누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낮은 단계 봅시다. 네. 권위자의 의견, 교수님의 의견 이런 거죠. 네.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아까 얘기한 케이스 스타디 같은 거예요. 네. 디스크립티브 스타디. 제일 높은 거 봅시다. 높은 거 두 번째 보면 RCT라고 나와 있죠. 네. 제일 레벨 1은 RCT가 여러 개 모여서 이걸 이제 시스테믹하게 리뷰를 한 거예요. RCT 논문이 여러 개 있다. 이게 이제 레벨 1입니다. 자, 이건 재밌는 말이라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그저 그런 한의사가 되렵니까? 부의원장 A. 나처럼 하루에 100명씩 침 놔봐 논문 볼 시간이 어디 있나? 시골 원장 B. 우리 한의원은 80 노인들밖에 안 와. 특화 원장 C. 그 시간에 센스 멘트 하나 생각해두는 게 이득이지. 원로 원장 D. 모름지기 한의사라면 원전을 읽어야지. 에헴. 세국 D. E 원장. 한의학은 과학이 아닌 예술이지. 논문은 서양 잡기의 사술이여. 자, 여러분은 어떤 한의사가 되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 알고 있나요? 송기령 선생님이라고 빅데이터 전문가신데 이분의 그 재밌는 강의가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 믿지 말라. 그리고 질문하라. 당신의 상식은 여전히 상식적인가요? 네. 과학하는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눌리우스 인 베르바라고 하죠. 영국의 이제 왕실 과학 소사이어티에 있는 말이라고 해요. 모든 과학자들한테는 아주 그 귀감이 되는 말입니다. 네. 권위에 이제 의존하지 말고 직접 실험을 해서 그 팩트 체크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제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 알고 갈게요. 네. Publish or perish. Publish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할 얘기가 있으면 논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논문으로 얘기할 거 아니면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한의 학자입니다. 학자. 네. 그냥 큰 목소리로 주장하고 어디 뭐 방송에 나와서 주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논문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본과 3학년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오류. 첫 번째, 독립투사형. 양방 지식은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한의학에 정통하고 있다. 로얄 패밀리형.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는 한의사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세 번째, 훗날 미루기형. 지금 과목도 많고 바쁘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공부할 거야. 네. 절대 안 합니다. 장담할게요. 네. 자, 비계내과 수업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 실습에 관한 부분을 조금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적 이렇게 냅니다. 출석 20%, 중간 기말 30%, 레포트 10%, 실습 10%. 자, 레포트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